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형제가 책을 썼다는 것이 좀 특이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어봤다고 하면서 동생이 어떻게 이런 책을 같이 쓰게 됐냐라고 하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야, 책을 안 읽어봐도 그 껍데기 날개에 보면 동생이 정치학 전공했다고 써있다.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도 이 자식아, 그거는 읽어보고 친한 척을 해야지. 지금 찾아보시는 분들 계실 거야. 원래는 창비에서 책을 낼까 했었습니다. 제 책이 창비에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창비가 형제 이름으로 내는 거는 하지 말고 제 이름으로 그냥 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요즘 책을 사시는 분들은 읽으려고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저자에 대한 그냥 팬심? 예, 아니면 저자에 대한 응원? 이런 마음으로 책을 사기 때문에 한 사람 이름이 더 써있으면 왜 이 이름이 더 써있는지 설명해야 되고, 사람들도 그걸 보면은 뭔가 이게 책 쓴 사람은 따로 있고 판매용으로 아는 사람 이름 올려놓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움찔해서 안 사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뭐 창비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출판시장의 현실이 그런 거죠. 그러니 대표적으로 제 책이 나온 이후에 5월, 6월, 7월 베스트셀러, 전국 베스트셀러 랭킹을 보면 1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책이었죠. 그걸 읽으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성원 이런 마음이 더 크시잖아요. 물론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등이 유시민 선배님의 청춘의 독서, 이건 새로 쓰신 책은 아니고 중고판이었죠. 그리고 3등이 한강 작가의 빛과 실, 그건 한강 작가님의 굴욕이라고 봐야죠.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4등이 저희 책이었고 5등이 김영하 작가의,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2군에서 오선우 선수가 올라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홈런 랭킹 4등이 돼 있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2군에서 성혁탁 선수가 올라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평균 자책점 순위가 4위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런 통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등하고 한 5등의 편차가 좀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9세까지 했을 때 약 3만 한 5, 6천 부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선배 2등이었으니까 내가 추측한데, 그럼 청춘의 독서는 원래도 초판도 있었으니까 한 7만 부, 8만 부에서 많으면 한 10만 부 정도 팔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배님 책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얼마나 팔렸을 것 같으세요? 지금 출판시장에서요 10,000부만 넘어가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10,000부만 팔리면. 옛날에 공지영, 신경숙, 뭐 유홍준, 유시민 이런 분들 책 나오면 무조건 30만 부, 50만 부 기본으로 팔리고 간다라는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10,000부만, 소설도 김혜란 작가 같은 경우가 한 10만 부 팔리면 많이 팔리는 거고, 유홍준 선생 문화유산 답사기 이것도 나오면은 그냥 대박 나는 거였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이 3권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10만 부, 각 10만 부씩 팔린 게 창비가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거고, 그래서 출판시장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한겨레는 지금 소설 말고 비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되게 신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유시민 선배님 책은 10만 부만 나왔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팔리셨냐고.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12만 부? 20만 부 팔릴 때 20만 부. 그러니까 그때 20만 부였으니까 지금은 더 팔리고. 이재명 대통령 책은 그때 메인 책이 오마이북에서 나온 책이었고, 나머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책들이 또 함께 묻어서 팔렸는데 오마이에서 나온 책이 25만 부 팔렸대요. 30만 부를 넘긴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으시면서 이제 뭐 채식주의자냐 소년이 온다 이런 게 이제 막
100만 부가 팔리고 했는데 그 전까지 30만 부를 넘긴 유일한 책이 조국의 시간이고. 근데 이제 책이 제목이 좀 길다고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이로운 보수라는 제목에 대해서 좀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수가 어느 대목이 이롭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고, 보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로움을 지향하는 거고, 진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의로움을 지향한다는 뜻으로 한 거고, 나름 라임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 후속작을 낼 때는 처음에 북토크할 때부터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로운 보수 말고 이로운 진보, 그 다음에 의로운 보수, 이걸 내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진보도 이로울 수 있다, 보수도 의로울 수 있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발전적으로.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안하기를, 해로운 보수와 외로운 진보는 어떻겠냐. 이게 이제 보수와 진보를 참칭하면서 사실은 이게 오남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시리즈로 내보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즌 1이 나왔다고 시즌 2를 내면 그거 안 팔리거든요. 영화도 웬만큼 잘 만들지 않는 이상 시즌 2부터는. 그래서 개정 증보판 정도를 이제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책을 낼 때 이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책이 너무 두꺼우면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또 안 사신대요.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개는 가져다가 두꺼운 책은 목침으로 쓰고 얇은 책은 라면 덮어놓는 걸로 쓰시는데,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이게 애매하다. 목침으로 쓰기엔 너무 얇고 라면을 눌러놓기에는 너무 두껍다. 그러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페이지 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덜어낸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